UX 디자인 업무를 하다가 프론트엔드 개발 이직을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이전 경력이 새 직무에 플러스 요소가 될까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번 지원 시에 굳이 이 경력을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경력을 빼자니 졸업 이후 공백기가 너무 길어 보이고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팁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2개월 전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넣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럼 그때 뭐 했냐고 어차피 질문을 뻔히 할 거고, 회사 사이즈가 한 시리즈 A 정도 되면은 사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디자인 일을 사실 자기가 해야 될 때도 꽤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서비스는 UX 디자이너 힘을 빌리지만 UX 디자이너도 한 명 정도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디자인 해주는 게 아니어서 내부에서 쓰는 뭐 어드민이나 아니면은 좀 사용자들이 많이 쓰지 않는 페이지 정도는 어차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해야 돼서 저는 이거 써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강점도 있다를 어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쓸 것 같습니다. UX 업무가 우리 회사랑 관련 없는데 이걸 왜 썼지? 너 불합격 이럴 수도 있고, UX 업무를 했어? 근데 개발도 공부를 했다고? 합격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맞아요.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할 회사는 합격합니다. 뭐 이런 요소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본인이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을 적시를 하고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면접은 그냥 본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근데 뭐 교도소에 갔다 왔으면 그건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죄송합니다. 서비스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포트폴리오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토이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은 것이 없어서 코테 공부나 기술 스택 관련 서적만 보고 있어요. 서류를 통과하려면 괜찮은 토이 프로젝트는 필수인가요? 연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거고요. 주니어면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요즘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테 공부는 그건 있죠. 코테 공부는 사실 여러분이 실무 들어가서 쓸 건 아니고 오로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잖아요.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책으로만 공부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처럼 책 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쌍놈처럼 장에 내가면서 코드 까보면서 그냥 울면서 공부하는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뭐가 됐든 간에 토익 프로젝트는 필수는 아니고 내가 진짜로 깊게 공부하고 있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향로, 조절두, 호돌맨님 닉네임 지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조조라는 삼국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제요 이제 조조고 뒤에 LDU가 그 제 영문 이름을 앞 글자를 따서 LDU라는 걸 붙였고요. 향로라는 거는 보통 이제 삼국지 만화 중에 창천항로라고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항로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중복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로라는 이름을 못 쓰겠으니 그럼 향로라고 바꾸자, 한 글자 붙여서 그 향기가 난다 할 때 향자를 붙여서 계속 그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놀랍게도 조조 LDU였습니다. 조절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었습니다. 그 예전에 술 먹고 이제 앞에 교대에서 술 먹고 딱 술집 앞에 나왔는데 호돌이 캐릭터가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호돌이 캐릭터가 되게 웃겼지. 호돌맨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호돌맨으로 지은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가면 인프라 신입 개발자 채용 계획 없나요? 있습니다. 그 채용 공고 노션 채용 공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보시면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다 신입을 뽑고 있으니까요. 신입 경력 둘 다 뽑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하탕님께서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를 얼마나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와, 이런 질문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백엔드 개발자가 진짜 백엔드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은 프론트엔드를 좀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프론트엔드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백엔드 개발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회사나 또 팀 부서마다 또 달라요. 맞아요. 또 처음에는 뭐 백엔드만 하는 팀이었다가 나중에 프론트엔드 쪽 기술이 또 필요하면은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무에 있어서 어디까지 이제 알아야 되냐 그런 건 좀 항상 고민이긴 한데 좀 많이 알아서 사실 나쁠 건 없어요. 프론트엔드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SSR에 jQuery 조합이 있을 거고 보통 요즘 유행하는 뷰나 뭐 리액트 쪽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가볍게 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클립박스님, 호들맨님 프론트 애기 키우실 생각 있으세요? 요즘 매너리즘이시라는데 헬스장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바이, 응예, 나 아기 프론트 개발자. 죄송합니다. 둘 다 생각이 없네요. 저도 지금 절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있는 회사가 반려생활이 더 커지고 좋은 회사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프론트 얘기가 아니시겠지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니님이 써주신 개발 능력 레벨업에 도움이 됐던 책들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려요. 그 클린 코드, 그리고 테스트 주도 개발, 리팩토링, 이런 일반적인 백엔드 개발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자들 무조건 봐야 되는 거의 필수 책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좀 고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조용호 님이 쓰신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도 되게 좋아요. 그거 책까지 4개가 거의 필수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요 책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루비로 배우는 객체지향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이 좀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을 보기 전에 저는 이 책을 봤었는데 OOP를 배울 때 너무 좋았던 책이고, 덕 타이핑이라는 게 뭔지, 왜 퍼블릭 인터페이스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라는 게 필요한지, 테스트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루비 코드를 못 보더라도 그 안에 설명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책이 저는 좋았었고요. 또 하나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트롤러, 서비스, DAO 혹은 뭐 레파지토리, 그리고 이제 도메인이라고 불리는 그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도메인 모델, 뭐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아키텍처 패턴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비전공자인데 비전공자가 개발자로서 기업에 취직하려면 제일 매력적인 스펙이 뭘까요? 글쎄요, 사실 비전공자가 개발자로서 기업에 취직하면 필요한 매력적인 스펙이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제 개발 실력이 제일 중요한데 뭐 굳이 이게 비전공자로서의 강점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반대로 이수연님이 뭐 어떤 전공인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이라고 칠게요. 마케팅 뭐 관련된 혹은 뭐 경제 경영 쪽이라고 치면 지금 그럼 그 경제 경영을 하고 있는 다른 전공자들이 있을 거고, 경제 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경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똑같이 취준생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수연님 스스로가 그거 내가 전공자니까 강점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전공자라고 해서 크게 뭐 다를 거는 없고 그냥 취준생으로서 준비를 하시면 되지, 비전공자로서 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호돌맨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매력적인 스펙은 개발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이 이제 필름이 스튜디오님. 예. 서버 사이드 언어로 PH부터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은 언어일까요? 이거는 아까 전에 PH 8.0부터는 괜찮다, 5점대는 조심해라 정도가 답변이겠네요. 예. 근데 8.0 쓰는 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사실 5.4, 5.6을 좀 많이 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못 발을 담그게 될 가능성이 큰 언어여가지고 언어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걸 이루고 있는 어떤 지탱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프레임워크, 라라벨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게 사실 그렇게 환경이 썩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처음 시작한다면은 그 요즘엔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그래 향로님 믿고 자바스크립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로님 스프링부트 AWS 책 잘 보고 있습니다. 책이나 인프런 온라인 계획 있으신가요? 배치책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올해까지는 꼭 기다려주시고요. 올해 말까지는 꼭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런 온라인 강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스프링 쪽은 이미 영환님이나 기선님 같은 분들이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노드 쪽은 지금 이제 뭐 조현영님이나 이런 몇 분들이 계시지만 인프런이 어떻게 노드를 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자바 스프링을 했던 제 입장에서 타입스크립트나 노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그건 이제 책이든 뭐 블로그 컨텐츠든 인프런이든 준비해서 좀 나갈 것 같고요. 인프런의 컨텐츠를 인프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강의라기보다는 아마 세미나나 기술 블로그 등으로 사내 기술 블로그 같은 걸로 런칭될 것 같고, 그 외에 그냥 향로 저 개인으로서의 노드랑 타입스크립트나 이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거는 그냥 제 개인 컨텐츠로 준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수이오프님 맞나요? 비전공 학원 출신 주니어 백엔드, 이거 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개발자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용량 아키텍처, 펍섭, 뭐 캐싱, 메시지 큐, SPOF 이런 개념들까지 다 하면서 하려고 하니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같은 것도 너무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코인 테스트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어서 그 이직 준비할 때 이렇게 이론 공부랑 코인 테스트 문제만 해서 진짜 답이 될까, 혼자 하기 어려운 버거운 기술적 챌린지라도 잘게 쪼개고 하나씩 하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산을 스푼으로 덜어낸 느낌이라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소연을 해봅니다 라고 하시네요. 아마 대부분의 작은 회사 다니신 분들이 하고 계신 고민일 것 같고요. 저는 그 회사를 빨리 나와서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실제 사용자가 있는 그쪽으로 가서 동료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걸 사실은 그냥 눈 감고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공부할지 모를 때는 보통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 필요하고 우리 회사 장애가 가장 많이 나는 걸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자가 좀 있고 좀 작은 스타트업 한 30명 미만의 스타트업, 전 직원이 30명 미만이요. 그 정도 회사를 노려서 거기에서 뭐 동료 개발자들이 한 셋, 넷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백엔드를 하시니까 백엔드도 한 둘, 셋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자기 걸로 만들고 장애 나는 것들이 있으면 장애 나는 걸 해결하면서 그 해결하기 위한 공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리는 회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고가용성이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사실 고민하는 거지 작은 스타트업이 고민하진 않거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랑 관련 없는 공부를 너무 그렇게 넓게 파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즈일리님께서 파이썬이 좋아 장고로 백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장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자바, 노드.js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고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좀 조심스러운데요, 답변 드리기가. 제가 잠깐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밸런스 게임입니다. 예. 장고 대 플라스크. 장고요. 진짜? 네. 아니, 여러분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하실 때 플라스크 하거든요? 방송이라고 지금 장고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거 시간 없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시간 좀 없는데 진행해야 되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냥 뭘로 하든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뭘 하든 간에 이제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다면은 말이 안 나오네. 거짓말 하려니까. 좀 큰 개념에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크게 만들어가야 되는 개념에서는 장고는 맞아요. 근데 제가 편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플라스크거든요. 당장 배운 게 플라스크니까 저는. 그리고 예전에 계속 회사에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으니까 플라스크를 선택할 건데, 근데 앞으로 만약에 굳이 파이썬을 써야 되는데 뭘로 할 거냐 하면은 장고에. 왜냐하면은 플라스크는 진짜 좀 처음에 세팅해야 될 게 많아요. 네, 모듈 이제 막 이것저것 갖다가 설치해야 되고 좀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신경 써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장고와 그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제공되는 그런 장고의 약간 플러그인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냥 고민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장고를 쓸 것 같아요. 플라스크에서 막 내가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개발자로서 그냥 단순히 재미를 느끼기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좋은 건데, 그게 많은 동료들과 함께 하기에는 그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고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스프링을 선택하겠죠. 죄송합니다. 사실 원래 질문으로 가셔야죠. 예. 자, 장고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뭐라 했죠? 이거 되게 답변이 조심스러운데 사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장고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장고 개발자가 된다기보다는 훌륭한 백엔드 개발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 방향을 약간 더 크게 가져가야지 더 큰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다음 업로드 영상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고 다음에 백엔드면은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잘하는 개발자가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게 항상 100%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지향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 다음 난이도 3. 그 다음이 크리스 에반스 님이 김영환 팀장님의 장점 1가지와 단점 10가지, 그리고 배민의 장점 1가지, 단점 10가지. 일단 영환님의 장점은 되게 확실한데 위임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나 호돌맨 님이나 뭐 다음에 이제 인터뷰로 초대할 이제 뽀덴 님이나 사실 연차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배민 합류했을 때 경력이 3년이 안 됐고, 호돌맨 님이 합류했을 때가 4년이 안 됐었나? 이제 뽀덴 님은 딱 만 2년 채웠을 텐데 근데 완전히 이제 믿고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위임을 잘해서 성장을 좀 많이 해주셨고, 단점이라 영환이 단점이 있나? 거의 뭐 단점이 없는 분이신데, 요새 부쩍 이제 인프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인프런 장애 나면 모니터링 알림보다 더 빠르게 지금 장애 난 것 같으니까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주시는 게 고객 그러니까 VIP 고객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힘들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배민 이직할 때 영화님이 DM 주셔가지고 영화님 따라 갔었는데 그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영화님이 되게 배민 엄청 지금 성장하고 있고 좋은 회사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갔는데 처음에 솔직히 배민이 기술력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때 영화님한테 좀 따지고 싶긴 했었어요. 왜 사실 그 전 직장보다 기술력이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사기를 좀 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는데 사실 너무 좋은 분이시고 뭐 단점은 별로 없네요. 나중에 저희 오픈 모임 하면 그때 이야기하시죠. 영화님 없이 그때 얘기하시죠. 배민의 장점 한 가지랑 단점 10가지. 그 배민의 장점은 배민이 일단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 연차랑 나이 관계없이 그래도 좀 많이 좀 실력 평가를 해줬던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랑 호돌맨님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그 나이나 연차랑 관계없이 좀 많이 좀 평가를 해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개발자 성장에 진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AWS 무제한 사용이나 뭐 사파리북스 온라인 무제한 사용이나 모든 교육비나 세미나 참석에 대해서 지원을 뭐 금액적인 거, 연차적인 거 다 지원을 해준다거나 단점이라 하면은 성장 속도나 기능이 치고 나간 속도가 지금 이제 기업같이 10조가 넘는 기업이 됐지만 그걸 안 낮추거든요. 늦추지 않아요. 계속 빠르게 달리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직장인으로서 그냥 워라밸 지키면서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좀 되게 힘들고 항상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좀 타이트하게 넷플릭스 같은 좀 회사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좀 안 맞으신 분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화님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치쿨님께서 5000바이트 나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안 다니고 비트코인으로 1년에 5억 이상 수익 대 회사 다니면서 연봉 플러스 비트 연 5천 수익 두 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산수 능력 테스트인가요? 당연히 전자죠. 이걸 지금 질문이라고 차단. 죄송합니다.